네, 안녕하세요. 초인 원예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가뭄에 강한 야생화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냐 하면 최근에 관공서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카페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규모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규모 정원 사례는 원래부터 많았는데 기존에는 철쭉이나 회양목이나 아니면 큰 나무들을 섞어서 대부분 한 80~90%가 대단히 정원 조성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내의 정원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관목이나 야생화들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규모 정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세심하게 해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도적으로 하루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가뭄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서 물 관리나 아니면 그 외의 관리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애초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뭄에 강한 야생화 몇 가지 품종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다루지 않더라도 가뭄에 강한 야생화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야생화를 선정을 하실 때 제가 말한 특징들에 부합하는 야생화면 상대적으로 가뭄에 강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고자 하는 식물이 가뭄에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려면 첫 번째는 잎이 좁은 것들, 잎의 면적이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뭄에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스 중에서도 파니쿰 계열들의 일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리향, 이런 것들은 이파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파리가 표면적이 작은 것들은 굉장히 가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파리에 솜털이 있는 야생화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백묘국이 살짝 솜털이 있는데, 잎에 솜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묘국이 아니더라도 이파리에 약간 솜털이 보인다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뭄에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사실은 판단하기 힘들긴 한데, 뿌리가 직근인 야생화들은 상대적으로 가뭄에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청근성이 있고 직근성이 있는데, 청근성은 작은 뿌리들이 넓게 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청근성의 장점은 뭐냐 하면 더울 때 뿌리를 캐서 이식을 해도 큰 데미지를 안 입지만 상대적으로 가뭄에는 약한 경향이 있고요. 직근성은 더울 때 뿌리를 캐서 이식을 하면 하자가 날 확률은 높지만 뿌리가 그만큼 깊이 박히기 때문에 표면적의 수분이 다 말라 있더라도 지하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끌어들임으로써 청근성보다는 가뭄에 상대적으로 강할 확률이 높으니까 대표적으로는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밥티시아가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밥티시아를 비롯한 뿌리가 조금 더 두껍고 길게 내려가는 것들은 가뭄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파리가 은색 빛깔이 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시른쑥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름에 저희 자동차 자가용의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은박지를 깔아놓곤 하죠. 은박지를 깔아놓으면 햇빛이 반사가 되면서 그 내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야생화도 마찬가지로 이파리 표면적이 은색인 것들은 햇빛을 잘 반사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뭄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장 속도가 느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뭄에 강한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들이 바로 유카나 아니면 바위솔들, 이런 것들은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야생화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역시 참고하셔서 야생화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뭄에 강한 식물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몇 개를 알아봤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가뭄에 강한 식물은 역설적으로 과습에는 약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침수 피해가 자주 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설명드릴 야생화들은 조금 식재를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 꼭 심어야 된다면 토양을 배수 처리가 잘 되게끔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가뭄에 강한 야생화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올리는 영상에 세부적인 그 품종들의 월동 온도를 저희가 표기하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막으로 계속 띄워 놓을 테니까 월동 온도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 소개를 드릴 건 바로 이 실은쑥이라는 식물입니다. 은쑥이라고도 많이 하고 영명으로 이제 아르테미시아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굉장히 이미 수년째 야생화 매니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무엇보다 특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은빛깔, 은회색의 빛깔이 부드럽게 연출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른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하고 부드러운 입질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불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이파리를 자랑을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개체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땅에 심어 놓게 되면 마치 이런 느낌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전지를 하지 않아도 동그랗게 수영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백묘국의 더스틴 밀러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은회색에 노란색 꽃대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잎의 형태만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서두에 잎에 솜털이 있는 것들은 가뭄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백묘국에도 이파리에도 이렇게 솜털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뭄에는 이 솜털이 습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가뭄에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은색의 베이스로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주니까 조금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권할 수 있는 야생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 에키네시아라는,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여름꽃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핑크색 꽃이 이렇게 약간은 해바라기 모양인데 꽃이 이렇게 땅 지면을 바라보게끔 피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미 국내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화인데 그만큼 또 야외 조경에 굉장히 효과적인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 전문가들끼리 하는 말론 던져놔야 산다 라고 할 정도로 과습에는 약하고 가뭄에는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겹 에키네시아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내년 상품으로 준비 중인데, 겹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에키네시아와 다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물 관리를 지나치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말리면서 키워주는 게 이 에키네시아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꼭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룰 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배초향이라는 식물입니다. 국내에서는 방아잎이라고도 하죠. 이 이파리를 따서 문질러서 향만 맡으면 굉장히 향수 냄새, 비누 냄새 비슷한 향이 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허브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촛대처럼 하얀 꽃, 보라색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가뭄에 굉장히 강하고요. 키우기도 굉장히 쉬운 식물입니다. 다만 요즘은 이제 배초향도 신품종들이 들어오면서 주황색, 빨간색 배초향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아직 저희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열의 배초향들은 상대적으로 월동에는 약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남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심으셔도 되고요. 중북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키가 많이 크는 품종도 있고 작게 크는 품종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지금 굉장히 저희 정원에
풍성하게 자라있죠. 러시안 세이지라는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회색 빛깔의 보라색 꽃대가 마치 라벤더처럼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이지란 이름이 들어간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이 좋거든요. 세이지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허브로도 즐길 수 있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식물이고, 특히 이렇게 촛대형으로 올라오는 뭐 라벤더라든지 아니면 캣닙이라고 부리는 네페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러시안 세이지들은 생각보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여름에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쓰이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대규모로 연출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기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대단위로 정원을 조성하시는 분들 중에 좀 건조한 지역이다, 그리고 물을 계속 주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권할 만한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이 목대가 하얗게 남아서 마치 겨울에 눈이 내린 것처럼 특이한 경관을 또 연출해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1년 중에 다양한 관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자라는데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자라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란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고 군식을 할 때 너무 가까이 심는 것보다는 충분한 간격을 두셔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원으로 저희가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엣지 역할을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룰 건 이 토플이라는 야생화고, 늦봄부터 여름까지 볼 수 있는 야생화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너무 몰라주는 야생화라고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폰인데 왜 토플이냐 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약간 톱날처럼 좁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가뭄에 강한 특징들 중에 이파리가 좁고 작은 것들에 부합하는 야생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좋아서 이만한 포기를 올해 4월에 심은 게 지금 요 정도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정원의 빈자리에 늦봄 꽃이 부족하다면 꼭 한번 심으셨으면 하는 야생화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건 지금 제 옆에 있는 식물 좀 가까이 와서 보실까요? 아주 특이한 파란색 밑에 이제 꽃잎이 나오고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연출하고 꽃도 굉장히 다복하게 펴 있는데요. 절화용으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에린지움이라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별다른 특징 없이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독특한 파란색 색감의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가 지금 한 제 가슴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꽃이 필 때가 아직 안 돼서 한 1, 2주 후가 되면 완전히 푸른색으로 뒤덮어줄 예정입니다. 정원에 푸른색을 여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완전 쨍한 푸른색도 아니고 이렇게 묘하게 은은한 푸른색을 자아내는 야생화는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야생화고, 저희가 판매하는 이 에린지움은 확실히 형태가 다르죠. 훨씬 외성입니다. 이건 이제 블루 호빗이라는 품종인데 키가 훨씬 작게 자라면서 지금 보시면 꽃대가 이 작은 줄기에 10개도 넘게 잡혀 있거든요. 꽃이 많이 피는 게 특징이니까, 에린지움 아마 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키가 작은 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블루 호빗을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가뭄에 강한 야생화 몇 가지를 알아봤고, 또 가뭄에 강한 그 외형적인 특징들, 공통적인 특징들도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키가 좀 큰 것들이 많아서 좀 저렴하고 작은 모종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 이름을 검색하셔도 아마 타사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 모종들이 많을 겁니다. 작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구매하셔서 심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큰 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거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